앞을 못 본다고? 칼라일이 두 눈을 크게 뜨며 외쳤다. 시각 장애인이란 말이야? 안내견이나 지팡이를 기대했나? 캐러도스가 미소 지었다. 나는 항상 탐정이 되고 싶은 은밀한 꿈이 있었어. 최근에도 기회만 주어진다면 뭔가 해볼 수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지. 왜? 내 말이 우습나? 맥스 캐러도스. 코와 귀가 떨어져 나가고 얼굴이 얼얼했던 겨울의 정점을 이제 조금 찍은 것 같죠? 지난 며칠간 겨울의 매운맛을 즐긴 것 같습니다. 혹시 어떤 탐정 좋아하세요? 탐정마다 캐릭터가 다양하잖아요. 사건을 해결하는 방법도 다르고요. 오늘 소개할 탐정은 시각장애를 가진 탐정 맥스 캐러도스입니다. 영국 작가 어니스트 브레머가 창조한 탐정인데요. 불의의 사고로 시력을 잃었지만 뛰어난 추리력과 청력으로 미스터리를 기가 막히게 푸는 캐러도스는 앞을 볼 수 없는 대신 다른 감각들, 특히 청각과 촉각을 예리하게 사용합니다. 출판 당시 셜록 홈즈의 버금가는 인기를 누렸다고 해요. 변호사였지만 현재는 사립탐정 사무소를 운영하는 그의 친구 칼라일과 협력해 사건 해결에서 큰 역할을 하는 캐러도스는 셜록 홈즈처럼 관찰력이 뛰어나고 논리적이지만 홈즈보다는 좀 더 따뜻하고 유머러스한 것 같아요. 자, 그럼 그의 탐정 입문기를 알 수 있는 디오니소스의 동전 들려줄게요. 이 책 들어봤니? 밤 8시, 비가 내리고 있었다. 손님이 오기에는 늦은 시간이었지만 창문 위에 백스터라는 간판이 달린 주화 상점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다. 가게 뒤편 사무실에서는 상점 주인인 백스터가 펄매를 읽고 있었다. 늦은 시간까지 기다린 보람이 있었는지 잠시 후 초인종 소리가 들리자 백스터는 신문을 내려놓고 가게 앞으로 나갔다. 사실 상점 주인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고 가게로 들어가는 그의 신중한 모습은 마치 중요한 손님을 맞이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손님을 본 순간 그의 경건한 태도는 사라지고 평소처럼 평범한 손님을 대하는 모습으로 돌아왔다. 덱스터 씨 맞나요? 손님이 말을 건넸다. 그는 젖은 우산을 내려놓고 외투의 단추를 풀고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저를 기억 못하시겠죠? 칼라일입니다. 2년 전 당신의 사건을 맡았었죠. 그럴 리가요, 탐정 칼라일 씨. 조사관입니다. 칼라일이 정정하며 정확히 말했다. 뭐 그렇다면 저는 골동품상이나 수집가가 아니라 동정 거래인이겠네요. 백스터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방문객이 대답했다. 이번에는 제가 당신에게 상담받으러 왔습니다. 그는 안주머니에서 작은 세무가죽 주머니를 꺼내 조심스럽게 계산대 위에 올려놓았다. 이 물건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인은 동전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가 대답했다. 이건 디오니시우스의 시칠리아 테드라 드라크마입니다. 예, 그건 저도 압니다. 장식장에 붙어있던 라벨에서 확인했어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 동전은 1894년 브리스 경매에서 시스터크 경이 250파운드에 구매했다고 합니다. 저보다 당신이 더 많이 알고 계신 것 같군요. 도대체 알고 싶은 게 뭡니까? 백스터가 물었다.
제가 알고 싶은 건 칼라일이 대답했다. 이 동전이 진짜인지 알고 싶습니다. 의심스러운 점이 있나요? 상황상 의혹이 생겨서요. 그게 전부입니다. 주인은 전문가다운 섬세한 손길로 동전의 가장자리를 잡은 채 돋보기로 테드라 드라크마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 그러고는 무지함을 고백하듯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물론 제가 추측은 할 수 있겠지만 추측하지 마세요. 칼라일이 재빨리 말을 끊었다. 이건 체포와 관련된 일이고 확실하지 않은 건 제게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가요, 칼라일 씨? 벡스터가 관심을 보이며 말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건 제 전문 분야가 아닙니다. 희귀한 섹슨 망조의 페니 동전이나 의심스러운 중세시대 금화였다면 제 명예를 걸고 확신을 드릴 수 있었겠지만 고대 동전은 제 전문 분야가 아니거든요. 칼라일은 동전을 가죽 주머니에 넣으며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당신만 믿고 있었는데 이제 어디로 가야 하죠? 그가 원망스럽다는 듯 중얼거렸다. 대형 박물관에 있잖아요. 아, 그렇군요. 고마워요. 하지만 지금 확인해 줄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요? 어림도 없죠. 벡스터가 대답했다. 아침에 방문해 보세요. 하지만 오늘 밤에 확인해야 합니다. 칼라일은 다시 절망에 빠져 설명했다. 내일은 너무 늦어요. 결국 벡스터는 도움을 주지 못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요? 벡스터가 말했다. 저도 2시간 전에 퇴근해야 했는데 미국의 백만장자와 약속이 있어서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시간을 정했거든요. 벡스터가 장난스럽게 오른쪽 눈을 찡긋하며 말했다. 그의 이름은 오프먼슨인데 어떤 젊고 유능한 족보 연구가가 그의 계보를 중세 초기 잉글랜드의 왕 오파까지 연결된다고 했다더군요. 그래서 그는 자기 혈통을 주장하기 위해 일종의 오파의 동전을 원하고 있어요. 아주 흥미롭군요. 칼라일이 시계를 만지작거리며 중얼거렸다. 당신의 백만장자 고객들에 대해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정말 좋겠네요. 다음에 말이죠. 그나저나 벡스터, 이런 물건을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상인을 소개해 줄 수 있습니까? 이 근처에서요. 당신이라면 그런 전문가들을 수십 명은 알고 있을 텐데. 아, 글쎄요, 칼라일 씨. 맹세코, 저는 업무적인 거래 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벡스터가 놀란 듯 칼라일을 응시하며 말했다. 그들이 파크레인에 사는지 패티코트레인에 사는지 저는 몰라요. 게다가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전문가가 많지 않고요. 그리고 최고의 전문가들조차 의견이 갈릴 가능성이 커요. 전문가 증인을 다뤄본 적이 있으시겠죠? 그렇죠? 나는 증인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증언은 필요 없어요. 내가 원하는 건 신뢰할 수 있는 판단입니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없단 말입니까? 벡스터는 상대방을 계산대 너머로 바라보면서 침묵했는데 그 침묵은 점점 냉소적인 태도로 변하더니 이내 부드러운 태도를 보였다. 잠깐만요. 그런 사람이 한 명 있긴 해요. 아마추어인데 예전에 그의 실력이 놀랍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가 정말 뛰어나다고 하더군요. 그것 봐요. 칼라일이 안도하며 외쳤다. 그런 사람들이 어딘가에는 늘 있으니까요. 그게 누구죠? 이름이 좀 특이해요. 벡스터가 대답했다. 윈이라고 했나? 뭐 그런 이름이었어요. 벡스터가 창밖에 정차한 중요한 자동차를 보고 몸을 내밀었다. 윈 캐로도스요.
이제 그만 실례하겠습니다, 칼라일 씨. 우프먼슨 씨가 도착한 것 같네요. 칼라일은 서둘러 자신의 소매에 그 이름을 적었다. 윈 캐러도스라. 좋아요. 그 사람은 어디에 살죠? 저는 모르죠. 백스터가 대답하며 거울 속에 비친 넥타이를 매만졌다. 나는 그 남자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제 칼라일 씨, 더는 도움을 드릴 수 없어 정말 유감입니다. 괜찮으시죠? 칼라일은 못 알아들은 척 할 수 없었다. 그는 오파 가문의 미국 백만장자에게 문을 열어주는 영광을 누렸고 다시 진흙탕길을 걸어 사무실로 돌아갔다. 짧은 시간 내에 누군가를 찾는 방법은 하나뿐이었는데 그건 바로 전화번호부를 뒤지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크게 기대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행운은 그의 편이었다. 그는 곧 리치먼드에 사는 윈 캐러도스를 찾았고 조금 더 검색한 결과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은 없었다. 런던 근교에 이 이름을 가진 가구주는 단 한 명뿐인 듯 했다. 그는 주소를 적은 후 리치먼드로 향했다. 그의 집은 역에서 꽤 떨어져 있어 칼라일은 택시를 타고 이동한 후 그의 집 앞에서 내렸다. 그는 자신의 관찰력과 정확한 추론 능력에 자부심이 있었으며 이런 능력은 그의 직업과 밀접하게 연결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했다. 눈에 보이는 걸 잘 관찰하고 일도하게 이를 합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는 겸손하게 말하곤 했다. 티러츠 저택 현관문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곳에 사는 사람의 주의와 취향에 대해 몇 가지를 추측해 볼 수 있었다. 남자 하인이 칼라일을 맞이하고 그의 명함을 가져갔다. 명함에는 간단한 만남을 요청하며 10분도 걸리지 않을 거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오늘 아직 그의 편인 듯 했다. 캐로도스는 집에 있었고 바로 그를 만나주겠다고 했다. 그는 하인이 안내하는 복도와 방을 지나는 동안 주변에 보이는 모든 것을 은연중에 관찰하고 있었다. 칼라일 씨입니다. 하인이 알렸다. 그곳은 서재나 연구실로 사용되는 방인 듯 했다. 칼라일과 비슷한 나이로 보이는 캐러도스는 손님이 들어오기 전까지 타자기를 치고 있었다. 그는 문 쪽으로 뒤돌아서며 정중한 예를 표했다. 이 시간에 방문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칼라일이 사과하듯 말하자 캐러도스의 표정이 약간 달라졌다. 혹시 제 하인이 당신 이름을 잘못 들은 건가요? 루이스 콜링 씨 아닌가요? 칼라일은 잠시 멈칫했고 그의 유쾌한 미소는 분노와 짜증으로 바뀌었다. 아닙니다. 칼라일이 딱딱하게 대답했다. 제 이름은 당신 앞에 있는 명함에 적혀 있을 텐데요. 실례했습니다. 캐러도스가 유쾌하게 말했다. 제가 명함을 보지 못했군요. 몇 년 전에 마이클에서 콜링이라는 분을 알고 지냈거든요. 마이클에서? 칼라일의 표정이 또 한 번 극적으로 변했다. 마이클 윈 캐러도스? 맙소사, 설마 맥스윈? 그 옛날 백전백승의 윈? 조금 나이가 들고 살도 쪘지만 맞네. 캐러도스가 대답했다. 이름을 바꿨거든. 이렇게 만나다니 놀랍군. 칼라일은 의자에 털썩 앉아 캐러도스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난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마음이 변했는데 어떻게 날 알아봤나? 목소리로. 캐러도스가 대답했다. 자네 목소리가 담배 연기 자욱했던 작은 다락방을 떠올리게 했거든? 그곳에서 우리는 맙소사. 칼라일이 씁쓸하게 소리쳤다. 그 시절 우리가 뭘 하고 다녔는지 절대 떠올리지 말라고. 칼라일은 잘 꾸며진 멋진 방을 둘러보며 추측했던 부의 흔적들을 떠올렸다.
어쨌든 꽤 안락하게 사는 것 같군, 윈. 나는 부러움과 동정을 동시에 받고 있네. 캐로도스가 담담히 대답했다. 그래도 자네 말대로 꽤 편하게 지내고 있긴 해. 사람들이 부러워한다는 건 이해하겠는데 왜 동정받지? 칼라일이 물었다. 나는 앞을 보지 못하니까. 캐로도스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앞을 못 본다고? 칼라일이 두 눈을 크게 뜨며 외쳤다. 시각 장애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10여 년쯤 전에 친구와 함께 숲속의 작은 길을 말을 타고 가고 있었지. 친구가 앞에 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나뭇가지가 튀어 올라왔어. 흔히 있는 일이지. 알지 않나? 그런데 나뭇가지가 내 눈을 휙 스쳤어.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실명했다고? 그래, 결국 그렇게 됐네. 흑내장이라고 하더군. 믿을 수가 없네. 자넨 여전히 자신감 있고 강해 보이는걸. 눈에 자네 감정과 표정이 가득하다고. 다만 조금 더 차분해 보일 뿐이야. 내가 왔을 때 타자기를 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나를 놀리는 건가? 안내견이나 지팡이를 기대했나? 캐로도스가 미소 지었다. 안타깝지만 진실이네. 정말 끔찍한 불행이군, 맥스. 자네는 언제나 충동적이고 무모했지. 가만히 있지를 못했어. 많은 것들이 그리울 거야. 자네를 알아본 사람이 있나? 캐로도스가 차분하게 물었다. 아, 내 목소리로 알아봤다고 했지? 칼라일이 대답했다. 그래,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자네 목소리를 알 게 아닌가. 나는 보이는 것에 속지 않을 뿐이네. 눈은 속임수에 넘어가기 쉽거든. 그것 참 독특하군. 칼라일이 말했다. 그럼 자네 귀는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건가? 지금은 아니야. 내 손가락도 그렇고 다른 감각들도 마찬가지지. 각자 독립적으로 스스로 알아서 작동하거든. 그래. 칼라일이 동정하듯 중얼거렸다. 자네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다행이네. 물론 보이지 않는 게 좋은 점이 더 많다면 말이야, 친구. 그는 말을 멈추고 얼굴을 붉혔다. 미안하네. 칼라일이 담담하게 말했다. 아마 장점은 아닐 거야. 캐로도스가 생각에 잠긴 듯 대답했다. 하지만 생각지 못한 보상이 있긴 해. 탐험할 새로운 세상에 열리고 새로운 경험과 인지하지 못했던 감각들이 깨어나고 새로운 통찰력을 갖게 되었는데 마치 4차원의 삶을 사는 기분이지. 그런데 왜 나에게 사과했나, 루이스? 나는 전직 변호사였는데 신탁 계좌를 조작한 일로 파면됐네, 캐로도스. 칼라일이 일어서며 대답했다. 앉아, 루이스. 캐로도스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의 얼굴, 심지어 보이지 않는다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생기 있는 그의 눈동자는 고요하고 선량한 인상을 주었다. 자네가 앉아있는 의자, 자네 머리 위의 지붕, 자네가 친절히 언급한 모든 안락한 환경은 신탁 계좌를 조작한 결과로 생긴 거야. 그나저나 칼라일이라고 불러야 하나, 루이스? 나는 계좌를 조작하지 않았어. 칼라일이 격분하며 외쳤다. 그러나 다시 앉아 조용히 덧붙였다. 그런데 왜 내가 이 얘기를 자네한테 하고 있는 거지? 한 번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었는데 말이야. 보이지 않으면 신뢰가 생기지. 캐로도스가 대답했다. 우리는 경쟁에서 벗어나 있네.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경쟁 상대로 보지 않으니 갈등은 사라지고 신뢰받는 존재가 되는 거지. 그러니 자네도 예외는 아니지 않겠는가.
내 계좌도 조작되었네. 그건 다 헛소리야, 맥스. 그래도 난 자네를 이해할 수 있어. 칼라일이 말했다. 내가 가진 거의 모든 것은 미국에 사는 사촌에게 받은 거야. 조건은 캐로도스로 이름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었어. 그는 작물 보고서를 교묘하게 조작하는 수법으로 재산을 모았지. 작물을 가져간 사람도 도둑만큼이나 죄가 있다는 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테고. 하지만 2배로 안전하지. 나도 그런 일을 조금 알고 있어. 맥스, 내 직업이 뭔지 알고 있나? 말해보게. 캐로도스가 대답했다. 난 사설 탐정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어. 변호사에서 파면되었을 때 생계를 위해 뭔가를 해야 했거든. 그때 이 일이 떠올랐지. 이름과 외모를 바꾼 뒤 사무실을 열었어. 난 법률에 능숙했으니 퇴직한 런던 경찰청 출신 사람들을 고용해서 탐정 사무소를 만든 거야. 훌륭하군. 캐로도스가 외쳤다. 살인사건도 많이 다루나? 아니, 우린 주로 이혼과 횡령 사건을 해결하네. 안타깝군. 에바 루이스, 나는 항상 탐정이 되고 싶은 은밀한 꿈이 있었어. 최근에도 기회만 주어진다면 뭔가 해볼 수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지. 왜? 내 말이 우습나? 솔직히 그 생각은... 그래, 보지 못하는 탐정이라. 눈이 보이지 않는 자가 경계심 강한 자를 쫓는다는 건 물론 자네 말대로 특정한 감각이 확실히 예민해지긴 하겠지. 칼라일이 서둘러 동정심을 담아 덧붙였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화가를 제외하고는 눈에 더 의존하는 직업은 없을 것 같군. 캐로도스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의 온화한 표정에 반대하는 기색은 드러나지 않았다. 그는 방안을 가로지르는 파란 연기의 움직임을 눈으로 즐기기라도 하는 것처럼 담배를 피우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다. 아까부터 칼라일 앞에는 쉽게 구매할 수 없는 명품 시가 상자가 놓여 있었는데 보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기 앞에 상자를 가져다 놓았다는 사실에 의문이 들었다. 예전에 예술을 꽤 좋아했었지, 루이스? 긴 침묵을 깨고 캐로도스가 말했다. 내가 최근에 구매한 작품이 있는데 자네 의견을 들어보고 싶군. 저기 장식장 위에 있는 청동 사자상 말이야. 칼라일의 시선이 방안을 훑어보기 시작하자 캐로도스가 재빨리 덧붙였다. 아니, 그 장식장이 아니고 자네 왼쪽에 있는 거야. 칼라일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캐로도스를 날카롭게 쳐다보았지만 캐로도스는 그저 온화한 표정을 짓고 있을 뿐이었다. 칼라일은 조각상을 향해 걸어갔다. 매우 훌륭하군. 칼라일이 인정했다. 후기 플랑드르 작품 같은데? 아니, 비달에 포효하는 사자 복제품이네. 비달? 프랑스 예술가. 캐로도스의 목소리는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차분해졌다. 참고로 그 역시 불행히도 앞을 볼 수 없었네. 이 늙은 사기꾼 맥스! 칼라일이 소리쳤다. 5분 동안 이걸 생각해낸 거로군. 불쾌해진 칼라일이 입술을 깨물며 캐로도스를 향해 등을 돌렸다. 우리가 그 둔한 멍청이 샌더스에게 장난치고 비웃었던 거 기억나? 캐로도스가 물었다. 칼라일이 기억을 떠올리며 감탄했지만 캐로도스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래. 칼라일이 조용히 대답했다. 이거 정말 훌륭한데? 칼라일이 말하며 다시 청동 조각을 바라보았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만들었지? 손으로. 당연히 손이겠지. 하지만 모델을 어떻게 연구했을까?
역시 손으로. 그는 보는 것을 가까이서 보기라고 불렀어. 사자를 직접 만졌다고? 물론 그런 경우에는 관리인의 도움이 필요했지. 관리인이 동물을 막다른 곳으로 몰아넣으면 비달이 자신의 특별한 재능을 발휘한 거야. 로이스, 아무 미스터리라도 좋으니 내가 해결할 기회를 줄 수 없겠나? 맥스의 끊임없는 농담 섞인 요청을 무시할 수 없었던 칼라일은 적절한 대답을 찾던 순간 갑작스럽게 떠오른 생각에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다. 그때까지 그는 방문 목적을 완전히 잊고 있었다. 그러나 의심스러운 디오니소스 동정과 백스터의 추천을 떠올리자 그는 백스터가 뭔가 실수했다고 짐작했다. 맥스가 그가 찾고 있던 윈 캐로도스가 아니거나 백스터가 사람을 잘못 추천했다고 생각했다. 캐로도스가 그의 불행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건 인정했지만 동전을 보지 않고 쥐니를 판단하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칼라일은 캐로도스를 골려줄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좋아. 마침내 칼라일은 단호하게 말하며 방을 다시 가로질러 걸어갔다. 좋아. 내가 한번 해보지, 맥스. 이건 꽤 놀라운 사기 사건의 단서야. 그는 테드라 드라크마를 캐로도스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해? 몇 초 동안 캐로도스는 손끝으로 섬세하게 동전을 만졌고 칼라일은 만족스럽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지켜보았다. 캐로도스는 진지하게 동전의 무게를 재듯 들어보였다. 그러고는 동전을 혀에 살짝 대어보았다. 어때? 칼라일이 다그쳤다. 물론 정보가 많지는 않지만 자네가 나를 신뢰한다면 다른 해답이나 결론을 낼 수도 있네. 그래, 알았어. 칼라일이 즐거워하며 끼어들었다. 그럼 이렇게 조언하지. 하녀 니나 브룬을 체포하고 파두아 경찰 당국에 연락해 헬렌 브르네시의 세부 경력 정보를 요청하게. 그리고 시스터 구경에게 런던으로 돌아가서 장식장에 도둑 맞은 흔적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제안해봐. 칼라일은 더듬거리며 의자를 찾더니 맥없이 주저앉았다. 그의 시선은 평범해 보이는 캐로도스의 온화하고 선량한 얼굴에서 단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조금 전까지 즐거워했던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있을 뿐이었다. 이런 세상에. 그는 간신히 말했다. 어떻게 한 거야? 자네가 나에게 원했던 거 아닌가? 캐로도스가 차분하게 물었다. 농담하지 마, 맥스. 칼라일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장난이 아니라고. 갑작스럽게 마주한 미스터리한 상황에 칼라일은 자기 능력에 막연한 불신이 들었다. 니나 브룬과 시스터 구경을 자네가 어떻게 알지? 루이스, 자네는 탐정이잖아. 캐로도스가 대답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겠나. 눈으로 잘 보고 이와 이를 합치면 알 수 있지. 칼라일은 신음하며 짜증스럽게 팔을 내저었다. 모두 다 헛소리지, 맥스. 정말 항상 볼 수 있는 거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어. 비달처럼 나도 가까이에서는 아주 잘 보이네. 캐로도스가 동전을 검지로 문지르며 대답했다. 멀리 볼 때는 다른 눈을 이용해야 하지. 시험해보겠나? 칼라일은 마지못해 동의했는데 사실 살짝 기분이 상한 듯 보였다. 자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한 것 같아 조금 짜증이 난 상태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궁금했다. 자네 바로 뒤에 벨이 있는데 괜찮다면 눌러주겠나? 캐로도스가 말했다. 파킨슨이 곧 올 거야. 그가 들어올 때 잘 관찰하라고.
칼라일을 맞아준 사람이 바로 파킨슨이라는 남자였다. 이분은 칼라일 신의 파킨슨. 파킨슨이 방으로 들어오자마자 캐로도스가 말했다. 기억해두게. 알겠나? 파킨슨의 사과하는 듯한 눈빛이 손님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쓱 훑었지만 그 움직임이 너무나 능숙해 마치 먼지를 털어내는 동작처럼 느껴졌다. 노력해보겠습니다. 파킨슨이 대답하며 주인을 향해 몸을 돌렸다. 칼라일 씨가 방문하면 언제든 내게 모시고 오게. 그게 전부네. 알겠습니다. 자, 루이. 캐로도스가 문을 닫자마자 재빨리 말했다. 파킨슨을 잘 관찰했겠지? 그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면에서? 설명하자면 나는 시각장애인이네. 내 하인을 못 본 지 12년이 됐는데 그의 인상에 대해 내게 뭐라고 설명하겠나? 내가 자네에게 관찰해달라고 부탁했지 않나? 물론 부탁했지. 하지만 파킨슨이라는 사람은 묘사할 거리가 별로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는 평범해. 평균 키에 175cm니까 캐로도스가 중얼거렸다. 평균보다 살짝 크군. 특별히 눈에 띄는 인상은 아닌데 깨끗이 면도했고 중간 톤의 갈색 머리로 특별해 보이는 특징은 없어. 눈동자는 검고 치아가 튼튼해 보이더군. 틀리네. 캐로도스가 끼어들었다. 치아가 아니야. 아, 그렇군. 칼라일이 인정했다. 내가 치과 의사도 아니고 파킨슨의 입을 자세히 살펴볼 기회도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게 다 무슨 의도인가? 그의 옷은 어땠나? 그냥 평범한 하이네 슈트였어. 특별할 게 없지. 그러니까 파킨슨을 특정할 만한 점을 전혀 찾지 못했군. 왼손 새끼손가락에 유난히 넓은 금반지를 끼고 있긴 했어. 사실 파킨슨은 작긴 하지만 턱에 지울 수 없는 점이 있어. 자네가 탐정이라니, 루이스. 어쨌든 칼라일이 반박하듯 약간 몸을 꿈틀거렸지만 캐로도스의 애정어린 의도를 알아차리는 건 어렵지 않았다. 파킨슨이 나를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나도 그를 잘 설명했다고 생각하네. 확인해보자고. 다시 배를 눌러보게. 진심이야? 난 진지하네. 자네의 눈과 내 눈을 비교해보고 싶어. 자네 기준에 내가 100점 만점에 50점을 못 넘긴다면 탐정의 꿈을 영원히 포기하겠네. 이건 공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칼라일은 반대했지만 결국 배를 눌렀다. 들어오고 문을 닫게, 파킨슨. 캐로도스는 파킨슨이 들어오자 말했다. 칼라일 씨를 쳐다보지 말게. 그를 등지고 서 있는 게 나을 거야. 그는 신경 쓰지 않을 테니까. 자, 이제 자네가 관찰한 그의 모습을 나에게 설명해보게. 파킨슨은 먼저 칼라일에게 부득이하게 신뢰를 범한 것을 정중히 사과했다. 선생님께서는 약 265mm의 패턴트 가죽 부츠를 착용하십니다. 그리고 새 것에 가까울 만큼 거의 사용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버튼은 5개가 있지만 왼쪽 부츠 3번째 버튼이 떨어져 느슨한 실밥만이 남아있는데 보통 이런 부츠에는 금속 고리가 달려있죠. 칼라일 씨의 바지는 어두운 소재로 되어 있고 약 6mm 폭의 어두운 회색 줄무늬가 있습니다. 바지 끝단은 접힌 상태로 유지되고 있으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약간 진흙투성이 상태입니다. 아주 그냥 진흙투성이로군. 칼라일이 너그럽게 끼어들며 말했다. 비 오는 저녁이지 않나, 파킨슨? 예, 칼라일 씨. 매우 불쾌한 날씨입니다.
괜찮으시다면 제가 복도에서 솔질해 드리겠습니다. 진흙은 이미 마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킨슨은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말을 이었다. 어두운 녹색 캐시미의 양말을 착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체인 형태의 열쇠고리가 왼쪽 바지 주머니에 들어가 있습니다. 방문객의 하의에서 시작해 예리한 관찰력을 지닌 파킨슨은 점점 더 위쪽으로 시선을 옮겨갔다. 그가 자신이 지닌 물건을 하나하나 상세하게 설명하자 칼라일은 점점 더 큰 놀라움에 빠졌다. 금과 백금으로 만들어진 그의 체인 장식은 세밀하게 묘사되었으며 고급스러운 진주핀이 장식된 그의 푸른 바탕에 점박의 무늬가 있는 푸른색 에스코 타이가 언급되었고 그의 모닝코트 왼쪽 라벨에 있는 단축구멍이 사용된 흔적이 있다는 사실 또한 충실히 묘사되었다. 파킨슨은 눈에 보이는 것을 모두 설명했지만 어떤 추론도 내리지 않았다. 오른쪽 소매 끝에 손수건을 넣고 다니는 것은 그저 손수건을 보관하는 방식일 뿐 칼라일이 왼손잡이라 단정 지을 수 없었다. 하지만 파킨슨에게는 좀 더 세부적인 부분이 남아 있었다. 그는 설명에 앞서 헛기침을 2번 했다. 칼라일 씨의 외모를 말씀드리자면 아니 그만. 칼라일이 급하게 외쳤다. 이미 아주 만족스럽네. 당신은 정말 날카로운 관찰자군 파킨슨. 캐로도스님의 요구사항에 맞춰 스스로 훈련해 왔습니다. 그가 대답했다. 파킨슨은 캐로도스를 향해 고개를 돌렸고 고개를 끄덕이는 신호를 보고 방을 나갔다. 침묵을 깬 것은 칼라일이었다. 자네 하인이 나와 함께 일한다면 주급 5파운드의 가치가 있을 거야, 맥스. 칼라일이 생각에 잠긴 듯 말했다. 하지만 물론 그가 자네 제안을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네. 캐로도스가 담담하게 추측하듯 대답했다. 그는 나와 아주 잘 맞아. 하지만 자네가 그의 능력을 이용할 기회는 있지. 진심이야? 루이스, 난 항상 자네가 날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느껴왔어. 이건 영국인으로서 고통스러울 정도야. 내 어떤 점이 자네에게 우스워 보이는 걸까? 그런 게 아니야, 친구. 칼라일이 대답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완벽해 보이는 뭔가가 있어. 그게 바로 믿을 수 없게 만드는 점이지. 그게 뭘까? 그냥 기분일 수도 있겠지만 반은 허영심이고 반은 권태이고 그리고 유쾌했던 그의 목소리가 진지해졌다. 반은 희망 때문이야. 칼라일은 더 이상 자세히 묻지 않았다. 그 3가지 점은 꽤 괜찮은 동기군. 칼라일이 동의했다. 맥스, 자네가 원한다면 뭐든 해줄게. 단, 1가지 조건이 있어. 좋아. 뭔데? 어떻게 이 사건에 대해 많이 알고 있었는지 이유를 말해줘. 칼라일이 은하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말했다. 나는 쉽게 놀라는 사람이 아니야. 그가 덧붙였다. 설명할 게 아무것도 없다면 자네가 믿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저 직감뿐이었다면? 아니, 그럴 리 없어. 칼라일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자네 말이 맞아. 하지만 사실 이건 아주 간단하네. 알고 있으면 쉬워 보이지만 모르면 어렵게 느껴지지. 칼라일이 중얼거렸다. 자, 들어보게. 한때 가짜 고대 유물의 산지로 알려진 파도아가 다시 명성을 되찾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곳에 피에트로 스텔라라는 장인이 살고 있지. 평범해 보이는 그 장인은 카노비에 못지않은 재능을 가진 유명한 동전 위조자로 수년간 희귀한 그리스와 로마 동전을 위조해
이익을 얻었네. 나는 그리스 식민지 동전의 수집가이자 연구자로 스텔리의 위조 솜씨를 잘 알고 있었어. 그런데 그는 최근 들어 돈 피에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국제 사기꾼의 영향력 아래 들어간 것 같아. 돈 피에르가 스텔리의 천재적인 능력을 대규모 작업에 활용할 방법을 발견한 거지. 돈 피에르의 부인으로 알려진 헬렌 브루네시는 개인적으로 부인이라고 믿는데 그녀가 돈 피에르 계획에 자기 능력을 제공했네. 정확해. 케로도스가 잠시 말을 멈추자 칼날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겠지? 꼭 그렇지도 않아. 세부 내용까지는. 칼라엘이 고백했다. 돈 피에르의 계획은 유럽의 유명한 수집가들의 진열장에 접근해 스텔리의 위조품을 진품 동전과 바꿔치기 하는 거였어. 그렇게 얻은 왕실에나 어울릴 희귀 수집품은 안전하게 처분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나는 돈 피에르가 치밀한 계획을 세웠으리라 확신하네. 니나 브룬이라는 이름의 프랑스 출신 하녀로 신분을 위장해 가치 있는 동전의 원형을 본뜨고 위조품이 도착하면 바꿔치기 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러면 진짜 동전이 팔려나가고 난 한참 후에야 동전이 가짜라는 게 드러날 테니까. 이미 그녀가 여러 집에서 그 일을 성공적으로 실행했다고 생각하네. 그리고 그녀의 훌륭한 능력에 깊은 인상을 받은 나의 가정부가 그녀를 고용했어. 몇 주 동안 그녀는 이곳에서 일했네. 하지만 그녀의 계획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지. 나는 불행히도 앞을 볼 수 없었기 때문이야. 사람들은 헬렌이 의심을 불식시킬 정도로 너무나 순수하고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있다고 했지만 나는 그녀의 얼굴에 감명받을 수 없는 상태였고 그녀의 좋은 무기는 내게는 무용지물이 돼버렸지.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헬렌의 천사 같은 얼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나의 민감한 손가락이 내가 아끼는 유클리디아스 책 표지에서 낯선 촉감을 발견한 거야. 분명히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겠지만 내 예민한 후각은 최근 책 표지에 밀랍이 눌린 흔적을 감지했네. 나는 신중에 조사를 시작했고 그동안 내 진열장은 안전을 위해 근처 은행으로 옮겨놓았어. 헬렌은 앙제에서 온 정보로 반격했는데 그녀의 연로한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내용이었지. 이후 연로하신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그녀는 충격에 빠진 아버지 곁에 머물러야 한다고 하더군. 의심할 여지 없이 이 계획은 작전 목록에서 손실 처리가 됐을 거야. 아주 흥미롭군. 칼날이 인정했다. 하지만 무디다고 할지 모르지만 칼날의 태도가 미묘하게 차분해졌다. 니나 브룬과 이 위조 사건 사이에 연관성을 찾지 못했네. 물론 이 동전이 위조품이라고 가정했을 때 말이야. 그건 안심해도 돼, 루이스. 케로도스가 대답했다. 이건 위조품이야. 그리고 피에트로 스텔리 외에는 이걸 만들어낼 사람이 없어. 이게 바로 연결고리네. 물론 부수적인 것도 있지. 테트라 드라크마를 주머니에 넣고 급히 날 찾아온 사립탐정이 이 동전이 놀라운 사기 사건의 단서라고 한다면 정말이지 루이스. 이런 상황을 눈치채는데 눈이 보이고 보이지 않고는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 시스토 구경은? 니나 브룬이 그곳에 갔다는 건 우연히 발견한 거야? 아니, 내가 발견했다고 할 수는 없지. 그랬다면 최근 그들의 정체를 알게 됐을 때 바로 경고했을 거야. 사실 시스터 크경에 대해 마지막으로 들은 정보는 어제 본 모닝포스트에 그가 여전히 카이로에 있다라는 한 줄짜리 기사뿐이었네. 하지만 이런 동전 중 많은 동전이 그는 동전 뒷면의 경주 장식을 손가락으로 쓸어내리며 말을 멈추더니 다시 말을 이었다. 루이스,
이 주제를 공부해보게. 언젠가 자네에게 얼마나 유용할지 상상도 못할걸? 그래야 할 것 같군. 칼라일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원본이 250파운드에 거래됐다던데. 뉴욕에서는 500파운드는 거뜬히 받을걸? 내가 말했듯이 많은 것들은 세상에 단 하나뿐이지. 키먼의 작품처럼. 여기 그의 서명이 보이지? 피터의 필체는 뛰어나지. 그리고 2년 전 시스토크 경이 앨범아가에서 열렸던 전시회에 진짜 테트라 드라크마를 전시했을 때 내가 실제로 만져봤기 때문에 자네가 가져온 미스터리한 물건의 출처를 알아내는 건 전혀 어렵지 않았어. 사실 너무 간단해서 오히려 내가 미안할 지경이었네. 내 생각에는 칼라일이 왼쪽 구두의 느슨한 끈을 불만스럽게 살피며 말했다. 오히려 사과는 내가 해야 할 것 같네, 캐로도스.